안녕하세요. IT조선 조성호 기자입니다. 스포티지 시승기 이후에 4개월 만에 시승기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 시승할 차는 카니발 4세대, 우리 3.3 가솔린, 그리고 시그니처 모델. 카니발이라는 모델 자체가 많은 분들한테 익숙한 모델일 거예요. 1998년도 출시한 이후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기아의 대표적인 장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적할 만한 차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의 SUV나 MVP 중에서 전장이 5m 이상 되는 자동차 자체를 찾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또 이제 아빠차라는 이미지도 크지만 요즘에 또 아웃도어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거 아니어도 큰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카니발이라는 차량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차가 이제 시그니처 모델이에요. 9인승 모델이고 가장 윗트림에 있는 모델이고, 그러니까 옵션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차를 탔을 때부터 좀 느꼈던 부분은 이게 옛날에는 사실 스갑차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컸는데 이제 카니발은 스갑차는 절대 아니다. 이거는 확실한 MVP 차량이고 정말 가족용 차로서는, 패밀리카로서는 정말 손색 없는 차다라는 게 디자인 외관부터 좀 느껴지고, 이제 실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느껴지고, 일단은 세단 같아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제 가솔린 차량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조용하고 풍절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엔진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전혀 없습니다. 3열의 수습기장을 지금 타고 있는데 이동 중에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눠봤어요. 뒷좌석 대화 모드를 켜지 않더라도 대화가 굉장히 무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조용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주행을 하면은 사실 공차 중량 자체가 2톤이 넘는 차예요. 차 전폭이 5m가 넘는 차량이에요. 굉장히 묵직한, 크고 묵직한 차량인데 페달을 밟을 때 굉장히 경쾌합니다. 단 하나의 밀림도 없어요. 오히려 가속력 부분에서 정말 세단처럼 쭉쭉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250마력에 육박하고 또 이제 자동 8단 미션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속도라든지 혹은 고속 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9인승 차긴 하지만 보통 대부분 6인이 많이들 타시고 그 뒤에 짐을 많이 실으시는데, 성인 남녀 6인이 타고 짐을 많이 실더라도 힘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다양한 첨단 시스템, 첨단 안전사양들, 주행 보조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자동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차감이나 차폭을 조금 처음 타시는 분들은 운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차폭도 좀 크고 전장도 좀 길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첨단 주행 보조 장치들 자체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운전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정말 세단 운전하듯이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운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자동차가 크고 전장이 길고 점퍼가 크면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각지대도 발생할 수 있고, 사각지대를 떠나서 크기가 작으면 차 자체도 안 보이기도 할 뿐더러 좀 차선 변경할 때 위험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전혀 뒤에 시야 확보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제 차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디지털 클러스터에 이제 뒤에 환경을 좀 뒤에 환경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사각지대 감시 장치도 보조 장치도 있으니까 더욱 이런 부분들이 더 안전한 차선 변경을 도와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또 시승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이제 보통 SUV들, 큰 대형 SUV나 중형 SUV도 타면 좀 마찬가지긴 할 건데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굉장히 좀 말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요철 부분을 지나면 통통 튄다는 느낌 아니면 턱턱 받치는 느낌이 있는데, 카니발 같은 경우는 딱 그 중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담스럽게 통통 튀지 않고 또 그렇다고 굉장히 딱딱하게 받아들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타고 있는 탑승객까지도 편안한 승차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향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큰 차들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조향감이 좀 둔하거나 무겁다는 점이에요. 물론 파워 핸들이 요즘 다 들어가 있고 핸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세단이랑은 조금 다를 거거든요. 좀 무겁다거나 조금 둔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을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승차감도 그렇고 조향감도 그렇고 일반 세단 같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고요. 내가 딱 원하는 만큼의 이제 조향감을 딱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차종인 것 같아요. 전혀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저도 이제 큰 차를 많이 안 몰아봐서 조금 불안하긴 했었는데 이 정도면 그냥 진짜 일반 세단 모시는 분들도 무난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승차감과 조향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으셨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드디어 세계관이 합쳐지는군요. 그러네요. 조시둘이 인사 좀 해주시죠. IT조선 조상록 기자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카니발 4세대 카니발을 이제 시승을 하고 있고 이제 좀 외장이랑 내장 설명 좀 드리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4세대 카니발 자체가 20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역대급 사전 계약 대수를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4세대 카니발의 인기 요인으로 디자인이랑 다양한 천이 사양 그리고 이제 실내 공간 등을 좀 꼽았는데 우리가 지금 외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이 그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약간 약간 이빨 막 그런 거 이렇게 약간 얼핏얼핏 딱 겹쳐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지금 요새 현대 기아 차의 그릴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한 이전 세대이긴 한데 되게 약간 그릴이 눈에 띄고요. 이게 조금 이 라이트 끝부분이 이렇게 좀 날렵하게 째져 있는 게 째져 있다고 인상적이네. 네. 이게 심포니 아키텍처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이제 적용이 된 부분인데 이게 좀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조금 있죠.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전혀 아닌데. 그리고 이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이 전면 주간주행 등이 경계가 없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고 같이 이제 뭉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차 자체를 조금 더 웅장하게 보이는 효과를 좀 내는 것 같아요. 사실 전폭 자체도 전작 대비해가지고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그릴이랑 주간주행 등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조금 더 차 자체를 웅장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좀 커 보이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아 로고 참 잘 어울리는 로고인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잘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차 자체가 되게 웅장하면서 날렵하게 빠진 느낌인데 동그란 기아 마크보다는 이런 지금 새로 나온 기아 마크가 그렇지. 차 이미지랑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사실, 잘 어울리는 그쵸. 것 같아요. 이 전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릴 자체도 크고 이제 밑에 이제 뭐 하단 범퍼부터 해서 굉장히 좀 크고 묵직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카니발이라는 대형 SUV, MPV 이미지랑 딱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되게 길어. 그죠? 그러니까 길다는 게 약간 되게 높은 그죠, 느낌이 그죠, 딱 들어. 그래서 웅장한 느낌이 그쵸, 확실히 들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 조선욱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지향적이라는 느낌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엄청 많이 팔린 차고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이제 익숙해져서 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존의 차량과는 다른 라디에이터 그릴과 주간주행 등이 합쳐져 있는 이 모습 자체가 그 당시 그리고 지금도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기에는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측면부 보러 왔는데요. 네. 이제 측면이 훨씬 더 이제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맞아요. 예, 확실히. 이게 전장도 그렇고 축거, 휠베이스도 그렇고 전작에 비해서 크게 늘었어요. 네. 크게 늘으니까 옆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웅장한 느낌이 있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캐릭터 라인부터 해가지고 이제 떨어진 선 자체가 되게 이제 볼륨감 있게 떨어지니까 차량 자체가 굉장히 좀 웅장해 보이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들이 되게 강하게 일직선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다른 차랑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랜드로버 차량 못지않게 그런 웅장함과 좀 고급스러움, 깔끔함이 좀 느껴지는 측면이에요. 이런 이제 크롬 가니쉬 같은 경우도 좀 인상적인 디자인 요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카니발의 꽃은 정말 2열이라고 생각해요. 2열이 정말 카니발의 꽃이다. 일단은 여기 슬라이딩 도어 여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니까. 그렇지. 저희 그리고 영상팀장님께서 지금 카니발 2세대 오너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A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좁은 공간에서 아이를 안고 카시트에 태우기 너무 편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안 여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가 있는 분들한테는 카니발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거 특히 버튼이 진짜 그 전에 이게 당기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툭 당겼는데 당겨도 되지만 이제 버튼 하나면 버튼으로 되는 거.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안전도. 그럼요. 문 열고 닫을 때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사실 이렇게 혹시나 슬라이딩 도어 하면 손에 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우려스럽잖아. 아이들이 특히. 아이들이 특히. 근데 이게 보시면 이 닫혀요. 제가 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너무 이제 하드하게 안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끝에서는 잡힙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닫고 이제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문이 털컥 닫히면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열립니다. 안 아파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충분히 안전성이 보장돼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뒷모습은 어떠세요? 제가 요즘 카니발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 있었던 부분이 뒷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뒷모습을 딱 보고 이제 저 차 사고 싶다. 옛날에는 너무 차가 크고 그냥 가족차? 뭐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이 뒷모습이 너무 깔끔한 거예요. 선도 약간 강렬하고 단순하면서 그런 깔끔해가지고 항상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뒷모습이. 리어 콤비 램프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뻗어 있으니까 차를 좀 더 크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양이 앞에 주간두양증이랑 흡사해요. 그래서 앞뒷면 통일감을 좀 부여해주는 면도 있고 라인 자체가 좀 볼륨감 있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차를 조금 더 크고 웅장해 보이는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모습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등들이 있는데 조금 이 깜빡이 방향 표시들이 좀 밑에 내려와 있는 게 뒤에 차들로 하여금 조금 헷갈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우려 지점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현대기아 차 자체가 이제 방향 지시등이 좀 밑으로 계속 내려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올해 나오기로 예정이 좀 돼 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이 위로 좀 올라올 거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요. 좋은 점은 그래도 이게 와이퍼가 일단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깔끔해 보이고 그리고 차 폭 자체를 좀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위쪽에 숨겨 넣음으로써 차를 좀 크게 보이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9인승 카니발을 시승을 하고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이제 6인까지 딱 탈 수 있게끔 세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마지막 4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4열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이 뒤에 공간을 적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공간이면은 제가 봤을 때 뭐 장박이나 뭐 이런 정도는 아니어도 어디 뭐 1박 2일 놀러 가거나 혹은 뭐 당일치기로 놀러 갔을 때 짐은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짐은 충분히 실을 수 있는데 일반 SUV에 비하면 사실 이제 트렁크 자체로만 보면은 좀 좁은 편이죠. 물론 근데 넓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만 약간 앞뒤로는 좀 좁다. 일반 SUV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작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 많이 태우고 어디 당일치기나 1박 2일로 놀러 갔을 때는 충분한 수납 공간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는 한번 사열 한번 펴봐야죠. 사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사열은 쭉 당기. 이 끈 잡고 이렇게 쭉 당기면 이렇게 사열이 펴져요. 트랜스포머네. 그죠. 근데 이제 사열을 피면은 보시는 것처럼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뭐 9인승 차량이니까 거기에 의의를 두자면은 뭐 다시 닫아주세요. 다시 이제 이건 또 이제 쭉 당겨서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싹 쏙 들어가요. 트랜스포머네. 자, 저희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에 운전석에 앉아보셨는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니 이게 제가 미니 쿠퍼를 타고 왔잖아요. 그거랑 비교해 보니까 거의 여기는 호텔 수준이네. 엄청 넓네. 이걸 뒤로 빼서 그런가? 일반 승용차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그죠. 근데 그 시트 앉아보니까 약간 그래 세단 같은 느낌이 많이 나지 않아요? 나 그게 신기했어요. 지금 분명히 SUV는 그 SUV 특유의 그 약간 의자에 앉은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용차는 약간 이렇게 다리가 쭉 뻗는 듯한 느낌. 근데 이거는 두 가지를 약간 믹싱해 놓은 거. 그러니까 SUV의 장점과 세단의 장점 다 믹싱해 놓은 것 같은 느낌. 그건 괜찮아. 마음에 드네요. 이런 디스플레이들은 좀 어떠세요? 디스플레이는 다 요즘 뭐 이런 다 패턴이니까 특별히 뭐 좀 언급하기가 좀 애매해요. 사실 이렇게 일체형으로 디스플레이 해놓고 실제로는 이게 반으로 또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은 크게 뭐 눈에 거슬리진 않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거 보는 게 이쪽 공조기 쪽과 기아 쪽 이거 두 가지를 보거든요. 네. 사실. 예. 어떠세요? 근데 공조기 쪽은 되도록이면은 물리적 버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예전 그 최근에 이렇게 리뷰했던 차를 보면은 물리 버튼이 없는 거죠. 터치. 예, 다 터치식. 근데 이거는 그래도 이거 온도 내리고 낮추는 이 버튼은 그래도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계기판부터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까지가 12.3, 12.3이에요. 합쳐져 있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로 돼 있으니까 예, 예. 시각적으로 어떤 정보 전달 받기에는 굉장히 용이한 그렇죠. 예. 그리고 공조장치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많은 차들이 공조장치가 여기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에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럴 때는 저도 불편해. 맞아요. 어디 예. 들어가서 찾아내고 맞아요.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조장치만이라도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좋죠. 밑으로 예. 내려와 있고 또 이제 친절하게 설명이 다 써 있잖아요. 뭔지 대충 알 것 같고 대부분 터치고 온도 조절하는 건 이렇게 물리적 버튼으로 돼 있어요. 물리 버튼으로 돼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편리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가장 사소하지만 눈여겨 봤던 게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인데 저번에 아이오닉 6 그 리뷰했을 때는 이게 평면이다 보니까 충전이 됐다 안 됐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울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는 제 마음을 읽었는지 이렇게 진짜 딱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충전이 이게 완벽하게 됩니다. 요거 하나 마음에 듭니다. 네, 예. 너무 좋죠.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USB 포트랑 다 돼 있어가지고 충전을 또 용이하게 다 할 수 있고 이제 다이얼식 기어 좋죠. 저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편하기는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약간 차를 조작한다는 느낌보다는 뭐 전자기기 조작한다는 느낌 들어가지고 옛날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예? 이게 참 이게 요즘에 야박하다는 소리를 좀 듣는 앰비언트 라이트. 사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러 가지 삐깜뽀쩍하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여기 너무 이렇게 조그만하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제 불이 안 들어오는, 아니 그 라이트가 안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약간 문양 자체는 밖에 옆에 측면에 있는 뭐죠, 크롬 가니시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런 패턴을 했는데 조금 뭐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좀 옹졸하긴 하네요 약간. 자, 2열로 넘어가봤습니다. 네. 지금 제 앞, 저는 이제 운전석 뒤편에 앉았는데 제 앞에 이제 여객기장 세팅으로 맞춰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키가 한 177 정도 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카니발의 꽃은 2열이라고 저는 봐요. 2열. 네. 저 이쪽에 보시면은 2열에서도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공조장치가 따로 마련이 돼 있죠. 그러네요. 좋네.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열에 굉장히 많은 편의사양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220V짜리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C거째 꽂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제 뒷좌석에서도 핸드폰 충전할 수 있게끔 USB 단자가 다 내장이 돼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커튼도 있어서 수동이네요. 네, 그렇죠. 수동. 그렇지. 이거 뭐 자동일 필요는 없지. 그렇죠. 커튼도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햇볕도 가릴 수 있는 장점이 좀 있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요즘에 이제 차에 다 인공지능들이 다 대답해주고 이러잖아요. 이거 뒤에 누르면 앞에서 음성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게끔. 와, 이재범 바보. 자, 한번 해볼게요. 창문 열어줘. 오! 이렇게 창문을 열어줘. 이렇게 좀 편리한 기능도 2열에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에어컨 꺼줘 한번 해줘. 에어컨 꺼줘. 후속 공조를 끌게요. 네.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카니발의 꽃은 2열입니다. 2열. 와. 근데 이게 이제 등받이는 그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앞뒤로는 수동이네요. 그게 조금 불편해요. 이게 독립 시트긴 한데 등받이 조절만 등받이 조절만 버튼으로 되고 아니 이거 레일로 이렇게 수동으로. 아니 이게 솔직히 뭐 불편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데 약간 폼이 안 날 것 같아. 뒤에 딱 이렇게 의전 느낌으로 딱 했는데 뒤에서 약간 피곤하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딱 했어. 멋있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기가 조금 이렇게 하기가 조금. 자, 이제 2열도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3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열로 후다닥 넘어가 볼게요. 후다닥.
자, 저희가 3열로 후딱 넘어갔어요. 후딱 바로 이 길로 넘어왔잖아요. 네, 바로 이걸로 오케이. 네. 3열에 저는 와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3열도 좀 친절은 합니다. 2열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제가 앉았던 곳대로 세팅을 해놨는데 사실은 3열 레그룸도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장거리 이동할 때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3열에 너무 감동적인 거는 이 헤드레스트예요. 이게 조절이 다 되는 헤드레스트. 아, 그러네요. 진짜? 헤드레스트 3열까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주는데 맞아.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이동할 때 좀 편리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3열 옆에 보시면 컵홀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 단자까지 충전도 다 가능하게끔. 그래서 제가 3열을 친절하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조금 좁고 불편할 수 있겠으나 다양한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들은 다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스피커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네네. 아까 전에 저희 뭐 시승기 찍으면서 후속 대화 모드 켰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내 대화가 다 나오고 되는 겁니다. 네, 아, 그러면 앞에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제 들린다고? 네, 굉장히 명확하게 잘 들려요. 지금 이 상태로 4열을 저희가 바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4열? 4열은 뭐 못 써요. 네, 못 씁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이게 앞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밀어놓고 4열에 한번 앉아봤는데 정말 이러고 앉더라고요. 맞아.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공간 활용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타는 것도 불편하고 뒤에 있는 사람 타는 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사실 4열에 있는 이런 3인석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일반 가정에서 만약에 6인 가정이라고 하면은 그냥 9인을 사셔서 접어두시고 그렇지. 여기 적재 공간으로 쓰시고 9인승에 6인이 탑승하면은 고속도로에서 버스 그렇죠. 전용차를 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타이트하게 좀 앞으로 정말 우리가 9명이 무조건 타야 돼 이러면은 타이트하게 앞으로 조금씩 밀어 놓으셔고 조금 좁게 타시면은 뭐 조금 뭐 왜소한 성인분들이나 아이들 정도는 태울 수 있겠지만 사실 안전상으로도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뒤 트렁크 문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나 모르는 접촉사고가 뒤에서 발생을 하면 위험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가운데 쪽 앉아볼까요? 자, 상우 선배가 엉덩이도 안 들어갔어. 이걸 앞으로 좀 당겨볼게요. 됐어. 네. 근데 이게 내가 뒷머리가 이렇게 닿는다고 여기가. 오늘 카니발 4세대 좀 디테일하게 알아봤는데 그렇죠.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이거 4세대 때부터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약간 조금 카니발 크긴 하지만 좀 촌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본 적은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뭐 디자인도 실제로도 되게 제 마음에 들었고 이 선들이 되게 깔끔해서 좋았고 내부는 말할 것도 없네요. 커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었던 게 이게 크다 보니까 사실 이 큰 차를 운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운전할 수 있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아까 잠깐이지만 막상 해보니까 아주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또 안정감도 좋고. 저는 자동차 담당하면서 사실 카니발이라는 차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오늘 실제로 주행을 해보고 오랜 시간 같이 해본 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느꼈던 거는 이게 아빠차 이상의 감성을 좀 가지고 있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패밀리카로도 너무 좋죠. 예쁘게 나왔고 또 안에 실내 공간도 좋고 다양한 편의사양들도 많으니까 가족들이 타기에도 참 좋은 차인데 굳이 가족이 아니어도 그냥 친구들과 함께 혹은 개인적인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라도 카니발이라는 선택肢가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4,500만원, 시그니처 4,500만원 정도의 모델인데 그 정도의 값어치를 충분히 한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조만간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올 건데 그 모델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페이스리프트 되면은 페이스리프트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걸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차기 때문에 이 차를 먼저 알아봐야 또 페이스리프트도 의미가 있는 차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이렇게 카니발 4세대 모델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승기에 조금 더 좋은 영상과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